안녕하세요. 임원장TV의 임재홍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비제로리세라는 어떤 그 일본 영양제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아토피나 피부묘기증 같은 피부질환이 많이 드시고 계시던데 이 제품이 효과가 있을지,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제로리세를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그 밑에 나오는 글이에요. 인설 피부염 때문에 힘들지 말자. 맨 밑에 보면은 본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는 안 했어요. 받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마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라쿠몽이라는 이 일본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제휴를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 글. 피부 건선 형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고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홍보 지원금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몸이 가려운 이후 속 건강 잡아야죠.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글들은 아마 광고 글일 거예요. 피부 서플리먼트 비제로리세 1일 6정 정제 타입으로 간편하게 섭취하세요. 며칠 전에 오신 환자분이 이제 피부묘기증으로 오셨는데 이거를 먹다가 안 돼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드셨냐 그러니까 하루에 2알을 먹었대요. 왜 2알을 먹었냐? 먹기가 불편해서 하루에 2알을 먹었다고 하네요.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약을 이제 하루 3번 드시게 이 분량을 드려도 그 반만 드시고서는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약이라는 거는 일정한 혈중 농도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효과가 아예 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일 6정을 드시게 돼 있는 거를 1일 2정을 드시면 효과가 3분의 1이 아니고 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용법이 잘못돼서 안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후기가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구한 분들의 후기예요. 처음에 후기가 올라온 게 2019년 말이에요. 그리고 후기가 쭉 올라왔는데 마지막 후기가 2020년 12월. 그리고 후기가 없어요. 1년 넘게 후기가 없어요. 요때 마케팅을 열심히 하다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상당 부분이 이 회사의 펌프질이다. 펌프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가발전이라는 거죠. 자가발전.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15종류의 천연원료 배합, 회양, 도라지, 카무카무, 밀크시슬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 중에 한약재들이 이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이 회양이랑 계피, 당귀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들이고요. 특히 소민 약들이고, 그리고 도라지, 그리고 수양버들은 이제 한약재명으로는 유근피라고 하거든요. 유근피, 율무, 삼백초, 요거는 해음인의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약들이고요. 그리고 인동은 소양인의 열을 식혀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각 체질의 약들이 조금씩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체질별 약을 섞으면은 그물을 이제 넓게 쳐놓고 걸려봐라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약이 너무 잡탕이 되면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약재로 있는 효과는 조금 이제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카무카무, 구아바, 올리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비타민C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이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면역계통에 작용해서 면역계통의 민감성을 줄여드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많은 재료를 6알에 다 때려 넣으면은 각 재료의 양이 작겠죠. 그래서 이런 천연 재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천연 재료만 있는 게 아니고 비타민과 그 외 유효 성분,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3, 1, 6, 12, C, D3, 나이아신, 그리고 그 외 유효 성분, 판토텐산 칼슘, 산화칼슘,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로산, 엽산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비타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어떤 성분이냐?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로산 요거는 피부의 구성 성분들이에요. 비오틴도 마찬가지고요. 피부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제품이 원래부터 피부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피부 탄력 같은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나이아신이랑 니코틴산아미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죠. 요거는 비타민 B3인데 비타민 B3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니코틴산아미드는 미백 기능이 있고 피부톤을 개선시키고 트러블 발생을 억제시킨다. 엽산은 비타민 B9이고요. 엽산의 기능은 뇌 기능을 돕고 신진대사를 돕고 심혈관 건강을 돕고 적혈구 생산을 돕습니다. 문제는 엽산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영양제예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약에 들어가면 사실 안 되는 약이에요. 아까 나온 비타민 B6랑 비타민 B12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약제들의 약효를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메티오닌 나왔는데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메티오닌은 건선,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오히려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근데 양이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크게 악화시키지도 않는데 그래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토텐산, 비타민 B5의 효능과 부작용, 호르몬 분비를 높습니다. 부신 피질에 작용을 해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한다. 비제로리세가 피부질환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있다면은 이게 아마 주 기전이 아닐까 싶어요. 판토텐산으로 인한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게 이 비제로리세의 어떤 주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냥 비타민 B5 판토텐산을 타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판텐 연고, 요게 비타민 B5거든요. 덱스판테놀, 프로비타민 B5. 이 프로비타민이라는 거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비타민 B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도와 피부 회복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5가 피부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제로리세가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있다면은 비타민 B5가 어떤 주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게 맞다면 이 비싼 걸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B5를 사서 한번 드셔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난 이걸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한번 써보세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써보시고 진전이 없다면은 치료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결론. 비제로리세가 피부 묘기증이나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다. 이거를 드시고 싶으시면은 비타민 B5를 먼저 드셔보셔라. 그리고 굳이 이걸 드시고 싶으시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드시고 난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은 다른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다. 이상입니다. 임원장TV의 한의사 임재홍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